남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성 비뇨기과와 성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34세 의사 이승희입니다. 진료실에서는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도 20대처럼 자위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기능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왔는데 처음 내원하실 때는 자신의 정력과 경험을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익숙하게 반복해온 행동들이 사실은 발기 기능 저하, 민감도 감소, 심지어 자신감 하락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실제로는 서서히 기능적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의 선택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 행위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건강에도 좋다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피부, 신경, 전립선의 반응성이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5가지 자위 실수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감각을 되찾고 자신의 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만난 노년 남성 대부분이 첫 번째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노년의 성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기능과 자신감에 실제로 도움이 될 조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푸원, 그렇지 않다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푸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노년 남성이 자위 행위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 한 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민감도와 혈류를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며 친밀한 관계를 즐길 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죽음의 쥐기 별표입니다. 이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 즐거움이 줄고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오르가슴이 둔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어떻게 자극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나치게 강한 압력, 과한 속도, 필요 이상으로 꽉 쥐는 습관, 즉 죽음의 쥐기입니다. 과장된 이름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빠른 해소를 위해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음경은 이전과 같은 압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약해지며 감각을 담당하는 작은 신경들은 반복된 압력에 더 민감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자극을 주면 혈액 흐름이 차단되고 미세한 압박 손상이 생기며 쾌감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 장기적인 민감도 저하를 겪고 또 다른 이들은 내부 흉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며 일부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페이로니병, 끔경만곡증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젊은 시절 사용하던 방식과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은 멈추고 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했고 과거에 문제없던 습관이 이제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듯 더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자극이 중요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고 쥐는 힘을 완화하며
속도를 낮추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각을 유지하고 혈류를 회복시키며 쾌감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신체적으로 가장 큰 손상을 남긴다면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더욱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순히 피부나 압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까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별표 CNA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위 시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72세로 은퇴하신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꾸준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따끔거림과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의 중요한 부위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걱정하며 내원했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통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위할 때 윤활제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 없이 피부와 피부가 직접 마찰된 상태가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런 방식이 지속되자 그의 몸은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더더욱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것이 음경을 손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약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건조한 자극은 매번 작은 마찰 손상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자극이 심해지고 미세한 찰과상이 누적되며 결국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민감도가 낮아지며 이전보다 피부가 더 팽팽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실제 손상입니다. 윤활제 없이 반복되는 마찰은 피부의 자연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탄성을 떨어뜨리며 조직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음경은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 아래 경화된 부분이 형성되어 질감과 유연성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쾌감을 유지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 기반 윤활제를 선호하든 실리콘 기반을 선호하든 적절한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며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인 혈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만약 윤활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매번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음경을 오랫동안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손상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부 자극과 민감도 저하도 문제지만 다음 실수는 그보다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내부 건강, 즉 전립선 비뇨기계 호르몬 균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오르가즘 이후 특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전립선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년 남성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 중 하나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 특히 전립선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이미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 중이나 사정 후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성기능, 편안함,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 남성들이 종종 저에게 다리 쪽 둔통, 사정 후 회음부의 압박감, 요도에서 타는 듯한 느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등을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이 자극되었거나 긴장하거나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자극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성 건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정액을 생성하고 감각과 혈류를 지지하는 신경 혈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고 쉽게 붓습니다. 자위를 너무 자주, 너무 빠르게 하거나 신체 신호를 무시하면 이러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은 충분한 휴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정하면 전립선이 장기간 충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염증인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하고 오르가즘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배뇨 문제를 야기하고 발기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약 한 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저는 노년 환자들에게 자위는 경쟁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몸이 속도를 줄이거나 쉬라고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따르십시오. 사정 후 통증, 압박,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극의 강도, 윤활 사용 여부, 내부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험은 신체적 영역을 넘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복하는 습관이 조용히 뇌의 회로를 바꾸고 흥분 반응을 변형시키며 실제 관계에서의 친밀감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시청 중이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포르노를 너무 자주 시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반응 방식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사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파트너와 함께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경우 근본 원인은 신체가 아니라 신경적인 조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강한 자극의 포르노에 익숙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심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라고, 보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뇌가 지속적인 인위적 고강도 자극에 노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그 영향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빠르고 과장된 성적 이미지를 입력하면 뇌는 쾌감을 느끼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실제적인 접촉이나 감정적 연결보다 화면 속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인위적 자극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자극만으로 흥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이러한 신경적 적응은 혈류, 발기 품질, 친밀감 형성, 만족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전에 강하고 건강한 성적 욕구를 가졌던 남성분들이 어느 순간 디지털 자극 없이는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비교적 일찍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르노를 자주 보고 현실에서의 친밀감이 둔해지거나 불편하고 스트레스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화면 시간을 줄이며 시각적 자극 없이 자위를 시도해보세요. 감각, 호흡, 현재의 순간에 다시 연결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과정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화면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만족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습관이 신체 반응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실수는 가장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자위 행위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실수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위 행위를 건강한 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본 실수 중에서 이것이 가장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이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면 자위 행위를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한 쾌감을 넘어서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위 행위를 대충 하거나 서두르거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으로 취급할 때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일부 연령대가 있는 환자분들은 저에게 잠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는 그냥 습관이라서 자위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고 연결도 없으며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무심하고 단절된 방식은 민감도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서서히 침식합니다. 몸의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고 긴장 겸증 변화의 초기 징후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류, 신경, 건강, 활력, 성능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음경도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다루고 속도를 늦추며 호흡을 느끼고 단순한 행위가 아닌 경험으로 접근할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자위는 편안함을 주고 연결을 돕고 심지어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행위를 대충 다루는 위험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단절감을 느끼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강한 자극이나 더 잦은 반복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기 문제, 쾌감 저하, 심지어 성적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위 행위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오래된 습관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방식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의 성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60세 이상 모든 남성분들이 반드시 듣기를 바라는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하나의 간단하고도 강력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성 건강을 돌보는 방식은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결론 60세 이후 성 건강의 진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남성 건강에 바친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시 통제력을 찾도록 돕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많은 남성들 남편, 예비역 군인, 할아버지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완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몸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위와 관련된 5가지 실수와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을 활기 있게 만들고 자신감을 주는 것들을 천천히,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지나친 압력은 감각을 둔화시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윤활제 없이 자위하면 피부가 손상되고 조직 약화를 가속합니다. 전립선의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불편이 장기적인 염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자극의 포르노는 뇌를 재구성하여 현실적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위를 건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 몸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자연스러운 리듬과 쾌감을 잃어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의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지 못해 후회하는 남성들의 눈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보았습니다. 적절한 압력, 윤활제 사용, 전립선 신호에 귀 기울임, 뇌의 자극 패턴 재훈련, 존중하는 태도. 이런 접근을 시작할 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활력, 친밀감, 그리고 관계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느꼈다면 깊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의식적이고 더 세심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연결, 성적 에너지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욕은 60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며 주도권을 잡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기 있게 살아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새로운 장에서 나는 어떤 남성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힘이 있으며 되찾을 수 있는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명확함을 주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